안녕하세요, 유튜버 행님들. 황 과장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저에게 있어 주말은 일주일간 피로를 싹 날려버리고 초저녁 충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나 버트 이런 소중한 주말에 전 지금 와이프 고향인 동라이성으로 모터바이크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지난주 와이프 가족들로부터 친척의 결혼식이 있다는 연통을 받고 지치고 힘든 몸뚱아리를 추스리며 와이프와 함께 와이프 고향집을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베트남 현지 결혼식 풍경을 좀 보여드리러 부랴부랴 연장을 챙겨들고 지친 피로와 어깨를 동반한 채 지친 동반과 어깨를 피로한 채 지친 어깨와 피로를 동반한 채 길을 나섰습니다. 캬하. 또 이렇게 베트남 문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는 황 과장의 사명감이 오졌다리 오졌어. 아무튼 그렇게 전 와이프 고향을 내려가기 위해 와이프의 에마인 에어블레이드를 타고 호치민 외곽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렇게 이동 중에 와이프가 잠시 보험증명서를 좀 사자고 해서 호치민 외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오토바이 보험증명서를 파는 브로커 아줌마가 있는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 보험증명서가 공식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를 공안과의 만남에서 쉴드용으로 간혹 사용되곤 하죠. 원래 정식적으로는 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당기려면 이런 보험증명서를 검사하고 없으면 빙을 뜯어가는 공안들이 있어 그걸 피하기 위해 임시로 구매하는 임시 보험증명서인데 이게 있으면 잘못한 거 없이 괜히 시비 거는 공안에게 돈 뜯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이런 외곽도로 나가실 때 안전을 우선 최우선으로 걱정하셔야 되겠지만 공안 역시 무시할 순 없죠. 정말 제대로 노리고 달려드는 공안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인데 아무 잘못 없이 잘 가고 있는 저를 공안이 불러세우더니 너희 생퀴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라면서 여권 보여달라고 해서 때마침 여권이 있어 운전면허증과 같이 보여주었더니 잉? 있어? 너희 생퀴 준비 많이 했는데? 이라면서 당황하는 공안에게서 유일히 빠져나온 적이 있었죠. 정말 노리고 꼬투리 잡는 공안에게 뭐라도 안 잡히려면 이런 준비는 해두는 게 마음 편하죠. 이게 또 값이 그리 비싸지는 않아요. 저기 간판에는 만동이라고 적혀있지만 그건 오토바이 보험만 그런 거고 운전자 보험까지 약 7만 동 정도면 종이 쪼가리 보험증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여행 오신 분들이나 외곽 나갈 일 없는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긴 하죠. 아무튼 그렇게 저와 와이프는 공안에 대한 만발의 준비를 마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저기 저 앞에 호치민 최대 테마파크 중 하나인 스위티엔이라는 놀이공원이 보이네요. 정말 클래스가 우리 동네 용마랜드보다 더 후진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호치민에서 넘버원 투로 크다는 놀이공원입니다. 혹시라도 우연한 기회로 한번 가보신다면 정말 그 허술함과 산티에 할 말을 잃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 혹시라도 만에 하나 기대라도 하고 가신 분이 있다면 기대감이 곧 좌절감으로 대반전 역관광을 당하실 수 있죠. 이런 더운 나라에서 그것도 야외 테마파크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놀이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지 한번 가면 많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야, 광 과장. 너 여기에 나랑 같이 온 적 있냐? 나는 도통 기억이 없는데. 너희 생퀴 어떤 년이랑 온 거냐? 자기야. 자기가 뒤에 있었네. 아니 예전에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왔었었나봐. 또 우리 직장 상사놈이 분이 이런 테마파크를 좋아해서 남자가 또 사회생활 하려니까 일이 힘들다. 자기나 믿지? 오냐 이 생퀴 어디 한번 믿는 도끼에 줘 터져버라. 결혼식이고 뭐고 차 돌려. 오랜만에 집에 연장 좀 꺼내야 쓰겄다. 자기야.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지 잘 안 들리네? 자기도 나 사랑한다고? 나도 자기 사랑해.
정말 이럴 때는 도깨비에 나오는 이동욱 마냥 기억을 지우는 스킬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 와이프에게서 죽을 고비를 간신히 킵해두고 다시 열심히 운전 중입니다. 어머 시발 깜짝이야. 야 28색깔 크레파스를 봐라. 너희 생퀴 지금 나한테 마대꾸 쏜 거냐? 안 그래도 마누라 눈치 보며 심란하게 운전 중인데 나에게 사망각지대로 날리냐 이 쓰리주야? 네 녀석의 도망치는 속도가 빛과 같으니 오늘은 내가 한번 봐준다. 절대 제가 질 것 같아 봐준 거 아닙니다. 제가 원래 좀 젠틀해서 화를 잘 안 내는 편입니다. 젠틀은 님이? 여보 괜찮아? 내가 또 자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공간감지력과 엄청난 판단력 그리고 동물적인 감각으로다가 피했네. 나 잘했지? 뭐 그런다고 어떤 년이란 놀러간 기억이 사라질 것 같냐? 아무튼 조금 믿어질라고 그러니까 운전이나 조심히 해봐봐. 오케바리 여보야. 내가 안전하게 댁까지 모시겠습니다요.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여러분들도 혹시 베트남 오셔서 오토바이 타시게 되면 항상 방어운전, 예측운전, 그리고 꼭 주변 잘 살피시며 다니세요. 저도 항상 운전할 때는 되도록이면 다른 야한 생각 안 하고 운전만 집중하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위험한 짐차나 대형차들 옆에는 되도록이면 붙어 당기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기실 수 있어요. 베트남에선 정말 과할수록 나쁠 게 없는 것이 안전이죠. 안전 제일. 원래 안전은 제일이고 정신은 통일이며 낙정은 불입에 일타는 쌍피가 제맛이죠. 웃자고 날린 아재 개그에 죽자고 리플 다시면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와이프는 2시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처갓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친척집이 바로 뒤편이라 결혼식 피로 연장소를 저희 처갓집 앞 공터에 준비를 해봤네요. 아직 베트남 시골에선 이렇게 집 앞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고 결혼식을 진행하곤 하죠. 우선 저희는 처갓집에 짐을 풀고 와이프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동나이성 핫플레이스 동네 유명 아트샵에 내일 결혼식 참석용 머리를 좀 만지기 위해 들렸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나름 동네 유지들을 많이 알고 있는 동나이성 큰손 출신의 비선실세죠. 여기가 보기에는 약간 추리해 보일지 몰라도 와이프 친구가 동네 아줌마 부대들의 고정 고객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아트샵 대표이자 CEO입니다. 직원이 없다는 게 함정이긴 한데 그래도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과장인데 마누라 친구는 사장님이라니. 졸라 부럽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네요. 고속버스 타고 가다 휴게소 들렸을 때 소변 보는 거 맨키로 시원하게 비가 쏟아져주네요. 베트남에선 이런 스콜성 장대비가 자주 내리곤 하죠. 혹시라도 베트남에서 이런 장대비 만나신다면 움직이지 마시고 어디 카페나 다방 같은 데 들어가셔서 한두 시간 비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비가 한두 시간이면 바로 그치곤 하죠. 원래는 비가 오면 사인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머리를 마치고 와이프 친구 그리고 와이프 친구 동생과 함께 근처 맛집이라고 소문난 바베큐 전문점에 왔습니다. 혹시라도 현지 음식점에 오셨을 때 저렇게 테이블에 시키지도 않은 땅콩이나 포장된 화장지 또는 물티슈가 놓있다면 그건 서비스로 주는 물건이 아니고 사용하면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계산서에 시키신 물건보다 가짓수가 많다고 놀라지 마시고 이런 놓여있는 것들 뜯어서 사용한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뭐든지 벗기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5호. 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준 생강 아이스티의 향이 참 좋네요. 야, 광 과장. 너만 입이고 나는 주둥이냐? 이제는 안중에도 없지? 난 왜 안 주냐? 자작이야. 우리 자기는 성격이 참 급해서 일이 사랑스럽다니까? 아니 혹시나 상하진 않았나? 내가 먼저 맛만 본 거야.
당근 자기도 줄라고 했지. 자기가 오해했구나? 이 얼음물이 상해? 상했다고. 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결혼 전에는 사랑한다며 물고 빨고 들었다 놨다 하더니 이젠 그물에 걸린 고기라 이거냐?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나이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직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됐어. 다 필요 없다. 이런 박복한 년. 이래 살아가 뭐하거노? 머리털 다 깎아불고 절에나 들어갈란다. 뭐? 절에 들어간다고? 그리 나쁜 생각은 아니긴 한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난 자기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심장이라도 꺼내서 보여줄까? 꺼내봐. 응? 꺼내봐? 응. 꺼내봐. 자작이야. 내가 지금 못 꺼내겠다는 게 아니고 옳거니. 이런 내 정신 좀 봐? 집에 심장을 놓고 왔나 보다.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여줄게. 나 믿지?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그렇게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긴 저는 와이프 친구들과 맛있게 저녁을 먹는 중입니다. 시킨 음식들이 맛이 나쁘지 않네요. 베트남에서 이렇게 직접 구이 요리를 구워 먹는 음식점은 한국의 삼겹살 진면기로 상당히 흔하게 볼 수 있죠. 보통 이렇게 처음에는 구이 요리를 먹고 나중에 베트남 샤브샤브 비슷한 음식인 라오라는 음식을 시켜 마무리를 하곤 하죠. 이 라오라는 음식이 저렇게 국물에 야채나 해산물, 고기 등을 잘 익혀 건져 먹고 분이라는 베트남 쌀가라 국수를 푹 담궈 먹으며 식사를 마무리하곤 하죠. 간혹 저런 라오란 국물 요리에 파인애플과 설탕을 넣어 국물이 달달해서 싫어하시는 한국분들도 있는데 전맛 들여서 그런지 맛있게 잘 먹곤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라면에 설탕 탄 거면 기로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익숙해지면 나름 매력절죠. 저기 저 뒤편에는 벌즈데이 파비가 한창이네요. 베트남도 한국과 다르지 않게 생일이 되면 이런 식당에 친구들과 모여 맛있는 음식 먹으며 축하 파티를 하곤 하죠. 베트남 계산 문화도 한국과 비슷하게 이런 파티에서는 주최 측에서 계산을 하곤 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식사라면 대부분 더치페이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 더 내는 스타일이죠. 연인 사이면 남자가 보통 계산을 하는데 간혹 한국분들이 만나는 베트남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까지 싹 다 불러서 저녁 먹고 항상 계산을 나보고 하라고 해서 부담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베트남 여성분들이 그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질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남들에게 잘나 보이고 싶어하는 허세가 좀 있죠. 너무 부담되신다면 차라리 솔직히 부담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로를 위한다면 그 정도는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전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손님이라 와이프 친구가 계산하겠다는 걸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예스를 남발하며 조용히 지갑을 다시 넣었습니다. 남자가 쪼잔하게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젠 사장이고 전 과장이라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질해 보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젠 사장이고 전 과장이라 제가 봤을 땐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절대 제가 돈 없고 지질해서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전 단지 보편 타당한 팩트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혹시라도 베트남 현지 식당 오시면 계산하실 때 계산서를 꼭 달라고 하셔서 시키신 음식 숫자가 맞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부러 눈탱이 치려고 이상한 걸 더 계산하는 것도 가끔 있고 실수로 직원이 착각해서 잘못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베트남 현지인들도 항상 계산할 때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꼼꼼히 살피곤 하죠. 그러니 이런 현지 식당에서 눈탱이 맞지 마시고 한국인의 긍지를 잘 보여주세요. 전 그렇게 와이프 친구가 계산하겠다는 걸 좋아하는 티를 최대한 억누르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아싸! 이제 저녁도 맛있게 먹었겠다. 저와 와이프는 집에 돌아가 내일 있을 결혼식을 준비해야겠네요.
날이 밝았습니다. 처갓집 앞에 마련된 장소의 피로연 준비로 한창이네요. 간단하게 베트남 결혼 풍습을 조금 설명드리면, 원래는 결혼식을 신랑 집에서 한 번, 신부 집에서 한 번 하는데, 이렇게 신랑 신부집이 멀지 않으면 한 곳에서만 간단하게 하곤 하죠. 대도시에 살거나 금수저 집안 자제분들은 요즘 다 대도시 웨딩홀에서 하는데, 저희 친척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 이렇게 신부집에서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렇게 결혼을 대행해서 준비해주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음식, 천막, 무대, 기타 준비들을 해주고 얼마씩 받곤 하죠. 그리고 베트남도 중국적 풍습이 전해져서 결혼식 당일 오전에 신랑 측에서 함을 준비해 신부집으로 들어오고, 각 집안 어른들 앞에서 정약의 뜻을 알리고, 이로써 부부가 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곤 하죠. 뭐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물 흐르듯 설명을 올렸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베트남에 생활하러 오신 분 중 베트남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다고 드레스 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쭉 보세요. 뭐 이렇습니다. 너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복장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리 찜통 같은 더위에 설마 양복 정장에 마이까지 입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의금은 얼마나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한국 사람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전 보통 50만 동 정도 하곤 합니다. 뭐 어떤 선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성의껏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 체감하는 물가가 있으니 한국에서 하시는 축의금의 반 정도 하시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지 결혼식에서 각 테이블 단위로 음식이 나오고, 정해진 음식이 다 나오면 그때 거의 결혼식이 마무리되죠. 그러니 언제 끝나는지 몰라 계속 계시지 마시고 마지막 음식 먹고 일어나시면 돼요. 이런 베트남 결혼식 문화에서 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이놈의 술과 카라오케죠. 정말 베트남에서 카라오케 문화는 대단합니다. 한국 같았으면 층간소음이다 뭐다 해서 벌써 여러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았을 겁니다. 근데 베트남은 이런 잔치나 주말 동네에서 집집마다 카라오케 틀어놓고 떠들며 노래하고 해도 주변에서 크게 쿠사리 주진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일 있나보다 하고 이해하는 편이죠. 유독 한인타운 쪽에나 한국 분들은 광분하시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불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정 시끄러우면 그 자신이 그냥 그 자리를 잠시 피해 있죠. 저도 처음 현지인들 사는 곳에 숙소를 얻어 생활할 때 이놈의 카라오케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진심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똥, 띵띠띵똥, 띵? 막 이라면서 정말 멘붕이었는데 이제는 그냥저냥 참으며 지내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술. 이놈의 술. 한국도 술하면 어디서 빠지지 않는데 베트남 역시 대단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모 여기 맥주 한 잔이요? 이라면서 한 잔 또는 한 병씩 오더를 하는데 베트남은 시키는 클래스부터가 다릅니다. 아줌마 여기 맥주 한 박스요. 이라면서 박스 단위로 시키곤 하죠. 맥주만 먹는데 뭐 취하겠어? 일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더운 때양볕에 한번 드셔보세요. 사람이 진이 빠진다는 소리가 그때 나옵니다. 정말 한국에서 즐겨 먹던 치맥과는 차원이 틀리죠. 맥주도 보통 차갑게 씨앗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뜨끈한 맥주를 절대 위생적이지 못한 얼음에 말아먹는 시스템이라 희한하게 금방 술이 오릅니다. 회사에서 일 끝나고 직원들과 한 번 먹었다 하면 정말 끝도 없이 먹곤 하죠. 그래서 유명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 제조 공장도 베트남에 있죠.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신랑 이름이 틴인데 틴 서방도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이 테이블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못, 하이, 바 이라면서 한국식 건배를 해제끼면 정신이 한 개도 없죠. 틴 서방이 고생이 많어. 내가 그만 이해하지. 저도 정말 결혼식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뜩이나 외국인이라고, 그것도 한국 사람이라고, 또 한국 사람이 술 잘 먹는다고 소문이 나서
정말이 태양볕에 그리 매겨져 끼는데 영혼을 꺼내놓고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베트남에서 결혼식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축제나 다름없죠. 열기로만 보면 쌈바 축제 저리 가라일 겁니다. 이렇게 웃고 먹고 마시며 떠드는 동안 테이블에 마지막 음식이 나왔네요. 마지막 음식이 나왔다. 이는 고로 이제 끝날 때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제가 벌써 베트남에 9년이나 정부치고 살았는데 아직도 이런 베트남 결혼식 문화가 좀 어색하긴 합니다. 일이 시끌벅적하고 정신 한 개도 없고 멀미할 것 같은 분위기이고 한국과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에겐 큰 축제겠거니 생각하고 그러려니 합니다. 이런 베트남 결혼식 문화가 여러분들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 어떻게 재미지게 보셨나요? 한국분들은 잘 경험하기 힘든 이런 로컬 결혼식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해드리는 건 어떨까 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조금은 이색적일 수도 있고 베트남 문화에 평소 관심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영상이니 다소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시더라도 너그러이 대인배 포스로다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더욱 이색적인 분위기의 베트남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찍는 영상은 많아지는데 이너무 밥벌이 때문에 편집할 시간이 부족해 좋은 영상 많이 못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제 영상이 많이 흔들려서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제가 전문 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이란 곳에서 외부 알리바바에 대한 위협과 영상 찍을 때 현지인들 반응 등을 무시할 수는 없기에 이런 악조건을 힘겹게 이겨내며 조심해서 찍다 보니 대놓고 영상을 담지 못해 영상이 약간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살려주세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영상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거금을 투자해 장비도 한 개 더 기초할 생각이긴 한데 액션캠 끝판왕이라고 하는 소니 제품을 생각 중입니다. 얼마 전 마누라한테 액션캠 산다고 돈 구걸했다가 해코살이 지대로 맞곤 계속 끈질기구로 구걸 중입니다. 하늘같은 마눌님, 저에게 자비의 은총을. 닥쳐 이생큐야. 너 이놈에게 자비란 없다. 전세계 남편분들, 오늘도 힘내세요. 아자 파이팅. 위아더 월드입니다.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만약 사게 된다면 꼭 언박싱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넓은 대인배 포스로다가 이쁘게 봐주시고 제 영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레전드리한 하루 되세요. 전 오늘 정신 한 개도 없고 멀미할 것 같은 속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스방명수 한 잔 까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황 과장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냥 막 확세리 음악 확 쳐박아주세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